오늘 또 증시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5천의 약속이 조금 더 다가오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 가능할까? 지금부터 거의 2배인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쇠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하루 쉬고 또 오니까 어느덧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또 내일만 지나면은 금요일부터 또다시 휴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증시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증시가 너무나 또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당연히 봐야겠죠. 21대 대통령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수혜주냐 이러한 이야기에 들썩들썩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의 이야기를 딱 보자면은 증시가 상승 동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특히 지주사, 증권주, 건설주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 기대감 등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 바닥 기대감, 원전 기대감, 대북주 기대감,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 등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왼쪽에 보다시피 이미 코덱스 건설 ETF가 이렇게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주사, 증권주, 건설주 이런 친구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하지만 이 와중에 단순 테마주, 인맥주는 크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은 사면 안 되고, 다음 이제 정치 이벤트가 총선이 2028년인가요? 내년 말, 그 다음에 내후년 초, 그때쯤,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사이 뒤겠네요. 그때쯤 전부 다 바닥에 깔려있는 그러한 정치 테마주, 그때부터 슬슬 줍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간은 볼 일이 없겠네요. 자, 그리고 지주회사와 증권주 ET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도 진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타이거 지주회사가 오늘도 6%나 상승, 증권주도 7%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뜨겁네요. 다음입니다. 농심, 새로운 정부 수혜 기대감. 농심이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안타 증권은 추경 등으로 인한 내수 회복 기대감이 농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농심 사실상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성장률이 높은 삼양식품하게 항상 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수가 좋아진다면 내수 비중이 높은 농심이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한 거기에 이어 신라면 툼바가 미국에서 현재 도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유럽 출시 기대감 등도 있어서 이러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심이 이제 삼양식품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HM의 목표가 상승. HMM도 요즘 새로운 정부 기대감을 많이 받았었죠. 북극 항로 기대감, 부산 이전 기대감 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신 증권은 위 이야기를 제외하더라도 HMM이 최근 미중 관세 협상으로 인해 해상 운임이 상승했기에 목표가를 2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최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무려 일주일 만에 30%나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냈다고 해요. 올해 최고치 근처까지 달성하면서 왼쪽에 보다시피 HMM의 주가가 조금씩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예정되어 있어서 주가 하방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목표가를 이제 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코스피 3000 시대 이제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된다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를 만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매력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를 제시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식시장 5천이 가능할까? 오늘 또 증시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5천의 약속이 조금 더 다가오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 가능할까? 지금부터 거의 2배인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부동산 쪽 기대가 더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예전부터 아마도 기름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진보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항상 부동산이 올랐던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좀 각인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딱 보자마자 주식 오를까요? 이걸 묻는 것보다는 다들 부동산 오를까요? 이렇게 묻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벌써 강남, 한강변 등 이러한 부동산은 이미 상승률이 조금씩 가팔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저 길에선 부동산 관심 없죠. 당연히 주식 몰빵입니다. 코스피 5천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5천은 뭐 아직 너무 멀고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올해 코스피 3천, 오코3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내년에 3,5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코스피 전 고점 3,360인가요? 거기를 뚫고 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트만 내년이면은 AI가 과학적 발견도 할까? 자, 오늘 AI주도 매우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글로벌에서도 AI의 발전 속도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샘 올트먼은 스노우플레이크 서밋 2025에서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AI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AI가 사실 우리에게는 인턴 수준이었다면은,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AI가 당신의 사업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까지 할 수 있는 과학자 AI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가 스스로 학습하는 게 전부 다 세상에 나와 있던 정보를 가지고 학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새로운 걸 창조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무섭죠? 자, 참고로 왼쪽에 이 그림 전부 다 AI가 그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그린 AI 그림 이제는 단 10초면 이렇게 뽑습니다. 사실 4년 전인가요? 이 캐릭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요거 그리려면은 거의 한 30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작업이 전혀 필요가 없죠. 말 그대로 직업이 사라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이 되면은 이 이미지가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으로 바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방송도 제가 아니라 이 캐릭터가 직접 지 스스로 진행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발전이 진짜 빠르죠. 참고로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솔트룩스 등 AI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AI가 가면은 로봇도 가야겠죠. 현대차 로봇 국제표준 추진 소식. 자, 오늘 로봇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지금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와중에 좋은 이야기도 나왔네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또 받았다는 소식.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제표준 제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바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산업 현장, 공장 여기에 먼저 투입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근무 환경을 버티다가 혹시나 이 기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괜히 옆에 서 있다가 사람이 다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안정성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안전표준안을 이번에 정한다는 거고, 그 중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먼저 뛰어나간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등 로봇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특히 로보티즈 차트가 참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NC소프트 목표가 올라가요. 요즘 게임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죠. 리포트도 조금 많이 나오는 기분이네요. 키움증권은 NC소프트대에서 아이온2 기대감으로 목표가를 33만원, 야, 2배입니다. 2배. 지금 사면은 2배를 먹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많은 기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NC 그거 이제 말도 안 되는 게임 만드는 곳이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 회사, 이런 식으로 조롱까지 하는 회사인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기대가 없는 지금, 마침 또 글로벌 MMORPG장 내에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게임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절치부심한 NC소프트의 아이온2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게임들 대부분 모바일 특화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PC로 하려고 해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뭔가 성능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바일에 타겟을 맞춰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온2는 다른 게임과 다르게 PC 중심으로 만들어서 고퀄리티 게임이라는 게 사람들을 자극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과금 모델, 합리적인 절충이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MMORPG에 그동안 가장 잘 나갔던 게임 중 하나인 로스트아크, 이 게임도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 또 NC소프트에게는 호재가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자, 과연 NC소프트 새로운 게임 아이온2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지, 진짜로 목표가 33만원 찍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 소식. 자, 이틀 동안 미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나라도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 이번 주에 중국이랑 트럼프랑 통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는 엔비디아가 2.9% 나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시가총이 1위 자리를 또다시 되찾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제프리스에서 엔비디아를 최우선 선호 종목으로 선정했고,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하며 엔비디아가 또다시 주가가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늘 하이닉스가 매우 뜨거운 모습으로 반응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선런, 퓨얼셀 에너지, 플러그 파워, 퍼스트 솔라 등 태양광, 신재생, 연료전지 관련주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월봉을 보면은 정고점이 거의 다 왔습니다. 야, 역시 엔비디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머스크, 트럼프 맹비난. 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이 법안에 대해서 크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요, 일론 머스크는 역겹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머스크가 한 게 뭐였죠? 맞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감원까지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이 성과를 훼손하는 대규모 지출 법안이 나오다 보니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물론 트럼프를 욕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게 맞아서 혹시나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게 될지,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슬슬 좀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메타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 메타가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향후 20년간 약 1.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자, 메타가 원전 기업이랑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메타가 늦은 거죠. 최근 마소 같은 경우에도 스릴마일 섬의 원전 재가동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구글은 신규 원전 3곳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빅테크들은 이미 원전 전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원전 이제 시작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조선 방산 보면 너무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내년에 우리가 원전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펩트론, 한가 직행, 바이오주의 무서움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펩트론이 개장부터 하한가로 직행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요 파트너사인 일라이릴리와 비만 치료제 개발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게 전부 다 일라이릴리 때문에 올랐는데, 여기서 삐걱거리니까 바로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일라이릴리가 스웨덴 기업이랑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스웨덴 기업이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 기술 분야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펩트론이 팽당한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서 주가가 바로 반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펩트론은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계약이 자사랑 무관하며 당사랑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평가는 순항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는 뭐 다른 걸 알고 있는 건지 회사 측에 이러한 해명이 나왔음에도 주가는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간에 잠시 하한가가 풀린 적이 있었으나 일단 지금까지는 하한가를 이어가고,
내일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월 갤럭시 Z7 언팩. 자, 삼성전자가 다음달 갤럭시 Z 플립 7과 갤럭시 Z 폴드 7 언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실루엣이 공개가 되었는데 뭐가 다른 건지 좀 잘 모르겠죠. 근데 많이 얇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더 정밀한 하드웨어와 강력한 성능, AI까지 모든 요소가 담겨있다며 울트라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다만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스마트폰 성장률은 올해 0%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갤럭시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 주식도 보여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홍보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